하두셋. 안녕하십니까. 삼마열입니다. 총독수 승자 제10판 신민법 강의 1112페이지 로마자 2번 보증채무의 성립 보겠습니다. 삼마열 TV 절차 추천을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을 권합니다. 로마자 2번 보증채무의 성립 1번은 보증계약. 보증채무는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에 체결되는 보증계약에 의해서 성립한다. 양가를 번에 보증계약은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에 체결되며 주채무자는 당사자가 아니다. 그러나 주채무자가 보증인의 대리인 또는 사자의 자격으로 채권자와 보증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보증인은 보통 주채무자의 부탁을 받고 보증계약을 체결하나 수탁의 유무는 보증계약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그리고 주채무자가 그의 자력, 담보 등에 관하여 보증인을 속인 때에는 그것은 상대방의 사기가 아니고 제3자의 사기가 된다. 보증의사에 관한 판례. 보증계약의 성립을 인정하려면 당연히 그 전제로서 보증인을 보증의사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보증의사의 존재는 당사자가 거래에 관하여 관여하게 된 동기와 그 경위, 그 관여 형식 및 내용, 당사자가 그 거래 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당사자의 의사 해석과 사실 인정의 문제이지만, 보증은 이를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보증의사나 보증의사의 존재나 보증 범위는 이를 엄격하게 제한하여 인정할 것이다. 한정금보증의 경우 피보증 채무의 범위란에 특정한 종류의 거래계약을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그 거래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채무를 피보증 채무로 하는 것이므로, 피보증 채무의 범위란에 일정한 약정에 기한 채무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범위에 속하는 채무만을 피보증 채무로 인정하여야 한다. 자회사가 금전을 대출받거나 그 밖의 금전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국제금융거래에 있어서 모회사가 대주에게 보증의사를 추단할 문구가 전혀 없이 단지 회사가 자회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의 확인과 자회사의 계약 체결을 인식 또는 승인하였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서면을 작성 교부한 데에 그친 경우에 자회사가 모회사를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자회사가 체결한 계약상 채무를 모회사가 보증하였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양가로 디귿 수표의 발행인에게 어느 특정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는 수표의 사용 목적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거나 수표의 발행인이 채권자의 요구에 따라 그 앞으로 직접 수표를 발행, 교부하였 1112페이지 라는 사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의 수표의 발행인에게 민사상의 보증채무에까지 부담할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인 요소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음을 변론을 하고, 그러한 사실로부터 바로 수표의 발행인과 채권자 사이의 민사상 보증계약이 성립한다고 추정할 수는 없다. 양가로리 1.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서 제3자가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도록 한 경우에는 그가 채권자인 금융기관에 대하여 주채무자로서의 책임을 지는 여부와 관계없이 그 내부관계에서는 실질상 주채무자가 아닌 한 연대보증 책임을 이행한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당연히 주채무자로서의 구상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는 없고, 그 연대보증인이 제3자가 실질적 주채무자라고 믿고 보증하였거나 보증책임을 이행하였고 그와 같이 믿은 데에 제3자에게 규칙사유가 있어 제3자에게 그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이 구체적으로 타당하다고 보이는 경우에 하나여 제3자가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주채무자로서의 전액 구상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주채무 명의자인 제3자가 실질적 주채무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연대보증인이 알고서 보증을 하였거나 보증책임을 이행한 경우라고 할지라도 그 제3자가 실질상의 주채무자를 연대보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자는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공동보증인 간의 구상권 행사 범위에 따른 구상 의무는 부담한다 할 것이고, 제3자가 금융기관으로서의 대출을 받음에 있어 자신을 주채무자로 하여금 승낙한 경우에 제3자의 의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출에 따른 경제적인 요건은 실질상의 주채무자에게 귀속시킬지라도 법률상의 요건은 자신에게 귀속시킬 의사로서 최소한 연대보증의 책임을 지겠다는 의사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양가로 미음. 이는 물상보증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할 것이다. 형식상의 주채무자가 실질상의 주채무자를 연대보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형식상의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 사이의 내부관계가 실질상의 주채무자의 채무를 상환을 각기 연대보증한다는 취지의 아니가 묵시적으로나마 있었던 경우는 형식상의 주채무자는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공동보증인 간의 구상권 행사 범위에 따른
구상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지만 형식상의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 사이의 채무자 보증책임 또는 이행책임을 연대보증인만이 부담하여 형식상의 주채무자는 이를 부담하지 않기로 하는 특약이나 그러한 지적 명시적 내지 위기적 양해가 있는 경우라면 형식적으로 주채무자는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아무런 구상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양가로 2번 보증계약은 무상, 편모, 낙성 계약이다. 우리 민법상 보증계약은 서면으로 작성될 필요도 없다. 보증계약은 보증의사가 보증인의 기록내용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보증인의 의사가 전자적 형태로 표시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제1항의 결과 보증계약은 일종의 유식행위가 된다. 보증인의 채무를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그 한도에서 방식의 하자를 1113페이지 이유로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이 점에서 유식성이 다소 완화된다. 양가로 3번 보증인 보호법상의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보증계약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여야 하며 이는 보증기간을 갱신할 때에도 같다. 이를 위반한 경우 효력에 관하여는 명문 규정은 없으나 무효라고 새겨야 할 것이다. 채권자는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에 보증계약의 체결 여부 또는 그 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채무자의 채무 관련 신용정보를 보유하고 있거나 알고 있는 경우에는 보증인에게 그 정보를 알려주어야 하며 이 점은 보증계약을 갱신할 때에도 또한 같다. 채권자가 이 의무를 위반하여 보증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법원은 그 내용과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증채무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이는 2015년 개정 시에 신설된 것이다. 한편 보증인 보호법에도 이와 유사한 규정이 있다. 그 규정을 살펴본다. 은행 등 일정한 금융기관은 보증인 보호법상의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채무자의 채무 관련 신용정보를 보증인에게 제시하고 그 서면에 보증인의 기록 날인이나 서명을 받아야 하며 이는 보증기간을 갱신한 때에도 같다. 금융기관이 그 정보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증인은 정보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그리고 만약 금융기관이 이 제시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보증인은 그 사실을 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증계약의 해지를 통고할 수 있고 그 경우에는 금융기관이 해지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한 뒤에 해지 효력이 생긴다. 2번에 보증채무의 성립에 관한 요건. 보증채무는 보증계약에 의하여 성립함으로 보증계약이 계약의 일반적 성립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그러나 그 밖에도 보증채무와 주채무와의 관계에서 그리고 보증인의 자격과 관련하여 갖추어야 할 요건이 있다. 이는 보증계약의 특별 성립 요건이라고 할 수 있다. 양가로 1번의 주채무에 관한 요건. 반가로 1번에 주채무가 있을 것. 보증채무는 주채무의 이행을 담보로 하는 채무이므로 보증채무가 성립하려면 주채무가 존재해야 한다.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일지라도 주채무의 존재를 전제로 하지 않는 것은 보증계약이 아니고 손해담보 계약에 해당한다. 반가르기는 주채무는 대체적법을 내용으로 할 것. 보증채무는 주채무와 내용상 같아야 하므로 주채무는 대체적법을 내용으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는 본질적인 것은 아니다. 따라서 객관적으로 대체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대체성을 인정하면 보증채무는 성립할 수 있다. 그리고 부대체적 급벌을 목적으로 하는 채무에 관하여 보증한 경우에 주채무가 손 114페이지에 배당 채무로 변하는 것을 정치조건으로 하여 보증한 것으로 새겨야 함은 앞에서 언급하였다.
방금 3번 장래의 채무, 조건부 채무의 보증. 보증은 현재의 채무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장래의 채무에 대해서도 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 장래의 채무는 장래의 특정의 채무뿐만 아니라 장래의 불특정 채무도 포함된다. 뒤에 채무의 보증. 뒤에 채무의 보증, 가령 당좌 대월 계약과 같은 계속적 거래관계로부터 생기는 증감 변동하는 채무의 내용을 채무에 관하여 담보하는 것을 근보증이라고 한다. 이러한 근보증에 관하여 과거에는 법률 특별한 규정이 없었다. 그런 상태에서 통설 판례는 근보증이 있어서 보증되는 채무의 범위를 확정할 수 있어야 하나 그 기준은 근저당의 경우보다는 완화되어도 무방하고 따라서 보증기간이나 보증하는 최고 한도액을 정하지 않아도 당연히 무효로 되지는 않으며 계속적 거래로부터 생기는 모든 채무를 보증할 수도 있다고 하였다. 그런데 2015년 민법이 개정되어 근보증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다. 그 규정에 따르면 근보증은 포괄 근보증이라도 허용되나 보증하는 채무의 최고액을 서명하여 특정하여야 하며 최고액을 서명하여 특정하지 않은 보증계약은 무효로 된다. 한편 주채무는 조건부 채무일 수도 있다. 주채무의 발생이 원인이 되는 기본계약이 반드시 보증계약보다 먼저 체결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보증계약 체결 당시 보증의 대상이 된 주채무의 발생 원인이 그 내용이 어느 정도 확정되어 있다면 장래의 채무에 대해서도 유효하게 보증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주채무가 장래의 채무, 조건부 채무인 경우에는 보증채무는 현재의 채무인가 물적담보의 경우에는 피담보 채권이 장래의 채권, 조건부 채권일지라도 채권자는 목적물의 담보가치를 현실적으로 파악하고 그 순위를 확보할 필요가 있으므로 현재 담보권이 성립한다고 하여야 하나 보증채무에 있어서는 그럴 필요가 없으므로 부정성에 비추어 주채무가 효력을 발생할 때에도 보증채무도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방금 4번에 취소의 원인이 있는 채무를 보증할 경우 본래 보증채무는 부정성이기 때문에 주채무가 취소되면 보증채무도 무효로 한다. 한편 2015년에 민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취소의 원인이 있는 채무를 보증한 자가 보증계약 당시에 그 원인이 있음을 안 경우에 주채무의 불이행 또는 취소가 있는 때에는 주채무와 동일한 목적의 독립청을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 규정은 불합리한 것으로 비판받아 삭제되었다고 하고 있고요. 삭제됐으니까 이제 이건 한번 보시면 되죠. 그 조문은 조금 있다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가 위반의 보증인에 관한 요건. 방가 1번 위반의 경우 보증인이 될 수 있는 자격에 관해서는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다. 방가 2번 보증인을 세울 의무가 있는 경우 당사자 사이의 계약, 법률 규정 또는 법원의 명령 1115페이지에 의하여 채무자가 보증인을 세울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보증인은 행위 능력 및 변제 능력이 있는 자로 해야 한다. 그리고 보증인은 변제 세력이 없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보증인의 변경을 구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는 채권자가 스스로 보증인을 지명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그때에는 채권자를 보호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한편 채무자는 다른 상당한 담보를 제공줌으로써 보증인을 세울 의무를 면할 수 있다. 이거 별거 아니지만 굉장히 좀 비장의 조문이죠. 이게 좀 잘 안 보이는 조문입니다. 위에서 설명한 보증인의 자격은 보증인을 세울 의무의 요건일 뿐이며 보증계약을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보증인이 무자격자일지라도 일단 그의 보증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면 그 계약은 유효하다. 다만 그 경우에 채무자는 보증인을 세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이 되고 그 결과 기한행위를 잃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한 거 올려두고 다음 거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